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16번째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기타를 쳐봤어요. 정말로 제가 기타를 안 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좀 놀면서 한 달에 한 곡씩 커버곡을 좀 그래도 내 SNS에라도 좀 올려봐야겠다 하고 새로운 노래도 계속 도전하고 녹음하고 뭐 매달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기타를 마지막으로 잡아본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저희 집에 기타가 완전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노래 녹음하면서 샀던 클래식 기타가 있는데 그게 녹음하자마자 선이 나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그거는 또 못 치고 안 고치고 있구나. 안 고치고 있고 하나는 제 원래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여행용 기타가 있는데 그것도 줄을 풀러놓고 있었고 그게 진짜 오랜만에 약간 센치한 기분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요즘 센치하지도 않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부르던 노래들을 좀 이렇게 코드 찾아가가지고 불렀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 노래를 그 모래알을 치려고 하는데 이 코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나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어떻게 모래알을 아무리 제가 막 그 감을 잡아보려고 한 3, 4분 동안 이래저래 계속 접근을 해봤거든요.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 해도 이 손이나 몸이나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근데 그래도 저장돼 있어서 금방 또 그렇죠. 금방 찾았는데 진짜 그걸 까먹었다는 그 순간 충격?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지금 서가수라는 타이틀을 나름 달고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열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5분씩 얇고 길게 조금씩이라도 매일 놓지 않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그 손에서 제가 그 코드를 잡지 못하는 코드를 다른 것도 좀 쳐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오랜만에 치면 그래서 진짜 너무 슬펐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기타를 잡았거든요. 저 진짜 안 잡는데 그냥 뭐 갑자기 그냥 거실에 있길래 띵가띵가 좀 해봤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쳤던 것들, 연습하던 것들 좀 답답해서 다시 내려놨어요. 좀 하려다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말았는데 해버릇해야 또 늘고. 맞아. 근데 재밌잖아요. 또 치면 재밌죠. 치고 노래하고 하는 거 즐거운데 왜 잊고 살까?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이걸 읽고 사는지. 너무 즐거운 거 아니에요? 더 즐거운 건가?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빨리 그 기타를 고치고 이거를 너무 멀리 두지 말아야겠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데 매일 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공부도 예를 들면 책 뭐 한 장만 읽어야지. 맞아요. 같이 쉬운 목표를 정하고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인데 맞아요. 왜 자꾸 오답의 길을 갈까? 그걸 알면서도 정답이 뭔지 알면서도 새 곡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래서 그 충격과 어떤 이게 또 이제 요즘에 새로운 노래를 좀 만들고 싶은 에너지가 좀 막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 뭐랄까 곡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뭐 창작에? 네, 창작 곡간이. 그래서 좀 이제 단어나 영감들을 좀 이렇게 좀 수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대화 중에 인상적인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보면은 메모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든 뭐 글이 되던 뭐 노래가 되던 소재로서 그걸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수집을 하는 거죠, 소재들을. 그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워 담는 거예요. 뭐 그냥 책에서도 뭐 짓는 거 있으면 주워 담고 메모를 한다는 메모해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주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갈피를 낱낱이 살피다. 이런 거. 사랑에는 능이백숙. 뭐 마른 아카시아 잎.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타 치면서 띵가띵가 그냥 입에 붙여보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보통 노래가 시작되더라고요. 좋은데요? 또 블로그도 열심히 쓰시니까. 예, 사실 제 블로그 보세요, 근데? 뭐 올라오면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열심히 본다기보단 뭐 올렸네, 뭐 즐거워 보이네, 뭐 그런 정도. 별일 없으셨죠? 파마 했어요. 아, 네. 파마 오랜만에 한 거예요? 파마 오랜만에 했죠. 언제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히피펌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처음 해봐요. 이런 이렇게 빠글거리는. 근데 파마머리 예전에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컬이 이렇게 세진 않았고. 지금도 별로 센 것 같진 않은데. 그래요? 네. 제가 모질이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마셨거든요. 엄청 촘촘하게. 모질이 강하셔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좀 먹을 것 같다. 그런데도 이 정도로 나온 거죠. 저도 파마한 지 한 2-3주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일반 펌에서 아직도 파마 냄새 나요. 머리에서. 잘 안 감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이게 일반 펌이어서 이게 달라요? 일반 펌이랑 열 펌이랑? 뭐 열 펌이랑 무슨 펌 했어요? 전 그 구별을 잘 모르는데 그 열 온풍기 나오면 열 펌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거 파마할 때 다 하는 거죠. 뭐 세팅 펌 뭐 그런 거 같아요. 파마할 때 다 하는 거 같고 열 하는 거는 열 펌은 뭐예요? 그냥 약 바르고 말고 그거 하고 끝이었는데. 그럼 그건 그냥 일반 펌인가? 저 모르겠네요. 네, 저 잘 몰라요. 제일 싼 거 했어요. 뭐 얼마예요? 저 55,000원. 싸네? 커트랑 파마까지 해서. 얼마 주고 했어요? 12만 원. 에? 왜요? 너무 비싸서. 거기가 좋아요. 근데. 좋은 데였어요? 제가 계속 그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거기만 가거든요. 근데 커트도 4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비싸게 머리를 잘라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거든요. 4만 원 커트요?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애인이 추천을 해줬어요. 거기 1인 그 샵이라고 하나? 저기 가는 거기 들어본 거. 네, 1인 미용실. 네네. 그런데도 처음 가봤어요. 한번 가볼까 해서 했는데 잘 잘라주시고 좀 비싸서 그런지 더 오래 이 머리가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리고 제가 한번 웃겼던 건 미용실에서 이렇게 제가 머리를 이제 길러가면서 잘랐는데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르셨으니까 그 미용사분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랐으니까 많이 기르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에 멈춰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내 머리인데 함께 우리가 그걸 찾아가서 결정하자라는 그런 에티튜드를 처음 겪어봐서 이걸 내 머리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구나 이분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관리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감동적이네. 그래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세요? 막 그 길거리에 막 3만 원, 3만 원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런 데 가요. 저는. 뭐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다가 일단 애초에 머리를 자주 안 잘랐었고 머리가 원래 엄청 길었었을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미용실을. 근데 한 번 이제 자르면서 오히려 더 미용실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이제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쵸. 근데 확실히 짧은 머리가 편하긴 편했어요. 머리 감을 때도 편하고. 그래서 그 거지존의 그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파마를 했죠. 파마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진짜 오래 한 4-5년 만에 둘 다 파마 머리가 돼가지고 맞아요. 머리를 웃기네요. 했네요. 근황으로는. 오늘 뭐 무슨 얘기? 오늘 차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마시는 차. 예, 마시는 차. 티. 네. 제가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저 서가수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어쨌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내려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 계정을 하나 팠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차 계정이 있고 전 술 좋아해서 술 배울 때도 술 계정이 하나 있었어요. 술 계정 하나, 차 계정 하나. 예전에 뭐 약간 요리 이런 것도 좋아했었죠. 요리 계정도 하나, 제 본 계정도 있고 그래서 계정이 그때만 해도 이제 어쨌든 부계정이 엄청 많이 열심히 만들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아차차라는 약간 뭐랄까 영혼만 있는 찻집의 어떤 프로젝트 팀? 아차차라는 아차차 이름인 거죠? 이름을 가지고 아차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도 뭐 오프라인 공간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명확한 뭐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프로젝트 팀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서 차 마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차를 좀 같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아차차라는 이름은 그 저희가 이제 곧 가게 되는 페스티벌 DMZ 그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네. 액티비티 부스를 모집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상업시설 그런 뭐 판매 목적이 아니라 네. 체험 위주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모집을 했었는데 네네. 그 부스를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그 입장권을 4매를 줘요. 4개. 그래서 뭐 숙소나 뭐 교통비는 알아서 와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티켓 값을 준다길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차 내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네. 페스티벌에서 차를 내리면 너무 재밌겠다 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네. 그 피스트레인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때 지었던 이름이 아차차였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이름이었어요. 네. 아차차는. 좋지. 좋아요. 아차차 이름 딱 쏙 들어오네 귀에.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 약간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아차차 크루가 만들어졌고 그 아차차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피스트레인 그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제 차를 내리는 부스로 시작한 이름을 가지고 계속 뭔가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차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차차로 올해는 뭐 요가하면서 요가하고 뭐 차 내리는 시간도 뭐 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제 친구가 또 옥천에서 이제 정원 같은 목장 겸 정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차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올해는 또 아시는 분이 이제 마켓 같은 거를 기획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팔기도 하고 약간 보자면 이동식 찻집이네요. 뭐 그렇죠. 네. 그 저는 뭐 차 잎 같은 걸 팔지는 않고 그냥 네. 차 내리는 게 좋아서 내린 차들을 판매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뭐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차를 내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커피처럼 되게 일상에서도 즐기기 되게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 생활이라는 것이. 네, 다도.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막상 시작하기에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 생활을 좀 도울 수 있게 좀 이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왕왕 초보 버전의 간략한 가이드, 워크숍 뭐 이런 것들을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사실 네. 술은 제가 막걸리 학교도 다니고 했지만 차는 제가 어제 정규적으로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정말 차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서당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전혀 없고. 근데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죠. 풍어를 읊겠네요. 그냥 개인 거예요, 저는. 네. 일단 개다. 개소리.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차를 마시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관련된 책도 좀 찾아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추려서 준비를 했고, 이게 어쨌든 장르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그쵸?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저는 딱 그런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고등학교, 대학교 내용 물어보시면 몰라요. 저는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만 얘기해줄 수 있는 좋다, 교육과정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네.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냥 하기에 좋게 그리고 입문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문을 한번 열어주는 그 정도의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좋아요. 네. 하작가도 사실 네. 저랑 이제 차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우리 하동에 차 축제 이런 것도 갔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리고 문경 맞아요. 차 약간 찻사발 박람회 같은 찻사발 맞아요. 그런 데도 갔었고 맞아요. 서가수 덕에 뭐 이렇게 좀 차 관련된 걸 좀 경험했죠 저도. 네. 차는 뭘까요? 차? 네. T가 뭘까요? 음료인데 잎으로 이렇게 향을 만들어낸 음료?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맞아요. 찻잎. 차는 우리나라가 워낙 모든 걸 다 이제 물에 녹여 먹고 탕으로 끓여 먹고 뭐 옥수수 수염차, 우엉차 뭐
현미차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차라는 말이 붙잖아요. 근데 명확히 차는 차나무에서 나온 차나무 잎. 차나무 잎이 찻잎이에요. 그 찻잎으로 만든 음료가 차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커피도 커피 나무에서 열린 커피 열매를 볶아서 만든 게 커피잖아요. 맞아요. 차도 차나무에서 열린 찻잎으로 만든 음료가 차예요. 근데 그 차라는 게 녹여서 어떤 그 성분을 마시는 것을 되게 포괄적으로 차라고 부르긴 해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아니면 허브차 같은 것도 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 정확히 정식적인 명칭은 차나무에서 나온 것이 차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차들은 다 대용차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옥수수 수염차 네, 뭐 그런 거. 네, 뭐 어렸을 때 우리 뭐 냉장고에 그 델몬트 안에 옥수수차 이런 거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꽃차도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대용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차를 정말로 입차만 차라고 할 거야. 좀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는 워낙 또 이렇게 뭔가 다려먹고 이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라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대용차라고 하고 그러면 차 안에는 분류를 6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6대 다류라고 해서 백차, 녹차, 청차, 홍차, 황차, 흑차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건 들어봤죠? 들어는 봤어요. 네. 근데 녹차가 제일 일단 친숙하고 일단 네. 녹차, 홍차 정도가 좀 가장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만드는 방식이나 어떤 산화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그 6가지의 차가 다 차나무의 찻잎을 어떻게 발효하느냐 혹은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의 문제예요? 원료는 똑같은 거예요? 차나무 찻잎?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녹차밭 이런 데 가보시면은 네. 한 허리쯤에 정도 오는 보성. 되게 낮은 네. 그런 녹차밭 많이 생각하잖아요. 보성이나 네. 뭐 제주의 뭐 오설록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럼 거기에 있는 찻잎, 녹찻잎들 보면은 막 새순을 딴다 그래요. 새로 나온 잎들. 네네. 그 잎들 엄청 조그맣고 열이거든요. 네. 뭐 정말 손톱만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만 한 정도? 근데 보이차 같이 막 100년, 50년, 100년 두고 먹는 차들은 나무가 정말 엄청 큰 나무예요. 엄청 거대한 막 느티나무 같이 큰 막 보호수처럼 큰. 아 그럼 그 나무 종류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품종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약간 그러니까 낮은 나무들 아니면 큰 나무 이것도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유치원 버전이니까 네네. 자라는 환경 기후에 따라서 차가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이차 같은 건 정말 엄청 거대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서 거기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차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그 여성들이 보통 그 차 가방 같은 걸 메고 나무를 올라타서 찻잎을 따는. 우리는 그냥 허리 숙여서 이렇게 톡톡톡 따는데 맞아요. 거기는 이제 나무로 올라서 찻잎을 따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손바닥만한 잎들도 있어요. 오, 엄청 크다. 그래서 차나무 안에도 품종이 있고 어디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 자라냐에 따라서 다양한 잎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여린 잎으로 그냥 따서 바로 그냥 시들리기만 한, 그냥 말리기만 한 차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덕가서 뭐 불에 한번 덕궈서 뭐 만드는 녹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차의 분류를 할 수 있다. 네. 차를 즐기는 국가들 되게 사실 많아요. 영국도 있을 수 있고, 네. 가장 유명한 중국이 있을 수 있고, 옆 나라 일본 또 이제 차를 많이 마시죠. 녹차류, 뭐 말차도 요즘에 되게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네. 뭐 일본에서도 이제 말차를 먹고, 인도도 이제 차이티 같이 향신료가 네, 들어간 그런 차들을 되게 길거리에서도 많이 먹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영국도 뭐 가양차라든지 밀크티 아니면 뭐 애프터눈 티 그래서 되게 매일 그 티타임을 갖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갔던 중동에도 터키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들도 홍차를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각설탕을 넣어 먹는 근데 거기도 되게 길거리에서도 차를 많이 팔고요. 네. 집에서도 차를 되게 많이 내려 먹어요. 중동에서도 그렇게 차를 마시는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 문화권의 이제 대만이나 대만은 차 문화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차 산지로도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의 기후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오면서 네. 재배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대만이 지금 딱 차들이 너무 잘하는 네,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만도 이제 요즘에 차 산지이자 차 문화의 어떤 되게 큰 중요한 걸로 있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다양한 방법에도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요? 아프리카에서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차라는 거를 즐기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먹는다고 하면은 다도를 하시나 봐요. 그 다도라고 하는 거에 어떤 상징, 이미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어렸을 때 제가 기술과정 시간에 네. 순서가 딱 있는 거 있고 뭐 그런 거를 막 어렸을 때 저도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면서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뭐 이걸 다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저는 그걸 뭔가 도 닦는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거 다도가 맞나라고 또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도구도 다르고 뭐 어떤 곁들여 먹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짬뽕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다도를 하냐고 물어보면 맞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 짬뽕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도라고 부르니까 뭔가 예를 차리기 위해서 약간 뭐 수행적이거나 맞아요. 혹은 수양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이미지들 스님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네. 뭐 혹은 유교권 문화에서의 어떤 혹은 일본에서도 약간 탁 차려입고 뭔가 맞아요. 엄청 의식 타란티노 영화에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딱 차려입고 막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일본은 그 되게 유명한 어떤 방식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방 안에 차실에 들어가는 발의 걸음수 또 정해져 있어요? 또 정해져 있고 와, 모든 미쳤네. 것들이 그 다다미의 모양.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행위가 수행인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중국 차산지 그런 데 가면 막 마셔요. 그냥 막 안 거르고도 그냥 먹고 뭐 다양하게 마시는데 또 일본은 또 엄청 격식을 차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아시아권 문화에서도 되게 다른 모양의 차 문화들이 있다. 그러게요. 그 다도도 그렇고 주도도 있잖아요. 뭐 술 먹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안 지키고도 맛있게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받을 때 누군가가 차를 따라줘요. 네. 제 찻잔에다가 차를 채워줄 때 네. 차를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왜냐면 찻잔이 되게 소주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술 받듯이. 예, 술 받듯이 또 주도 예의 범절 중요한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이제 술 받듯이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받은 게 맞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를 즐기는 국가들의 문화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는 뜨겁기 때문에 들었을 때 혹시나 따르다가 손에 튈 수도 있고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래다가 놓고 그냥 찻잔 근처에다가 손을 좀 올려서 그냥 뭐 신용 그냥 어떤 사인만 보낸다든지 네. 어쨌든 잔을 들고 받는 거는 조금 온도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그냥 감사의 의미만 전달만 잘하면 된다. 뭐 눈을 마주쳐도 될 것 같고 뭐 정해진 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차를 우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주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중국 도자기 같은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는 찻주전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 거름망인데 인퓨저라고 구멍 이렇게 둥숭숭 뚫려가지고 그 안에다 그냥 차 넣어서 그냥 채 같은 네 맞아요. 채 같은 거기 컵 같은 데다가도 걸고 그런 식의 티 인퓨저를 되게 잘 쓰거든요. 주전자는 막 나중에 씻는 것도 귀찮고 데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실 거름망이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뭔가 되게 좋은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차 거름망 하나만 있어도 차를 충분히 시작을 해도 된다. 저도 실제로 티백도 많이 먹어요. 그런 차 도구 같은 걸 준비하기 어려울 때 얼마나 편해요. 그냥 뭐 텀블러에 티백 그냥 넣거나 아니면 머그잔에 그냥 티백만 걸어가지고 마시면 또 되니까 아니면은 뭐 티머그라고 해서 그 거름망이랑 그 머그랑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도구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완이라고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걔도 차를 우리는 도구예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손잡이는 따로 없지만 약간 밥그릇 같은 데 위에 뚜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살짝 어스듯 해가지고 안에 차랑 물을 담고 이제 우릴 때 그 뚜껑으로 차를 살짝 눌러서 물만 빼는 그런 식의 어떤 개완이라는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 내릴 때 쓰는 프렌치 프레스라고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 커피랑 물이랑 다 넣고 한 번에 그 물로 쫙 누른 다음에 그 커피 물만 걸러 먹는. 근데 얘도 차도 어쨌든 차랑 물이랑 같이 시간을 좀 갖는 다음에 분리만 해주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망이 있고 이런 도구들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뭔가 멋있는 주전자 뭐 딱 전용 우림 도구 같은 것들이 없어도 집에 차 있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차를 한번 드셔볼 수 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 또 되게 보조도구들이 또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물어보냐면은 어딘가 차를 마시는 거 보면은 뭐 이것저것 도구들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찻집에 맞아요. 가면은 뭔가 저런 것들을 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도구들도 뭔가 익숙하지 않고 뭔가 낯서니까. 중국 차 마실 때는 보통 그 주전자를 좀 데워주는 의미와 아니면은 세차를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차를 깨우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차들을 한번 뭔가 세척해주는다는 의미로 첫 우리는 물은 버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걸 세차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을 주전자에도 많이 붓기도 하고 물을 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버리는 곳이 있어야 돼요. 물 버리는 통? 네, 물을 받아주는 차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을 그냥 버리면 아래에 그냥 이렇게 밑에 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받아주는 게 있거나 아니면 건식으로 하면은 아예 따로 뭐 항아리나 아니면 그냥 큰 그릇 같은 거에다 물을 버리는 그래서 그런 물 버리는 거를 뭐 태수기나 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수구라고 부르는데 공도배라고도 부르고 저그라고도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떤 용도냐면은 보통 주전자에다 차를 내린 다음에 찻잔에다가 바로 따라주지 않고 한번 이 수구 공도배라는 데다 한번 옮겨요. 근데 그 이유는 처음에 나오는 차랑 뒤쪽에 나오는 차 물이랑 우림 속도나 어떤 농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구라는 데다 한번 섞어주는 목적 그리고 한김 식혀주는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 한번 수구에도 옮긴 다음에 찻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전자에서 찻잔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수구라는 걸 거친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혼자 먹어요. 바로 그냥 따로 먹어. 바로 그냥 뭐 머그 같은 데다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도 되고 뭐 수구 같은 데에 옮기기 전에 수구 위에다가 차 거름망 같은 거 얹어서 주전자에서 물을 뺄 때 한번 찻잎들이 좀 찌꺼기들을 좀 이렇게 걸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거름망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찻집게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안 쓰지만 찻집게는 써요. 왜냐하면 뜨거운 거를 만질 때나 아니면 다관 주전자의 손잡이 같은 데가 좀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나무 집게 같은 걸 쓰면 안 뜨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차를 마실 때 찻잔을 이렇게 줄 때 손으로 만져서 주는 것보다 집게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찻잔을 전달해주고 아니면은 찻잔을 한번 뜨거운 물에 세척해서 뜨거운 찻잔을 전달해줄 때 도구가 좀 좋죠. 집게가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차 하시는 분 같아요. 그거 있어요.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물이 좀 튀거나 할 수 있으니 물이 흐르거나 할 수 있으니까 뭐 행주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추천은 안 하지만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 이게 저울? 네, 양이랑 물의 어떤 그 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저울을 좀 쓰기도 하고요. 커피 같은 거 하실 때도 보통 우리는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몇 도에 뭐 몇 그램의 물 커피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분 우리고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맛을 내고 싶을 때 그렇죠. 말차는 차가 갈린 거예요. 갈아져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차 잎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차 보통 가루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차는 물을 해가지고 막 뭔가 막 휘저어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걸 격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휘젓는 약간 휘핑기 같은 그 대나무로 이렇게 생긴 뭔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많은 그런 휘젓는 그 도구를 또 차선이라고 불러요. 찻잎을 그대로 다 먹는 거다 보니까 많은 양을 먹지를 못해요. 차에는 기본적으로
카페인이나 어떤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잘 안 받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차 할 때는 보통 엄청 큰 밥그릇 같은 그 찻잔에다가 가루 몇 개 이렇게 하고 차선으로 막 거품을 막 이렇게 낸 다음에 그거 한 잔 끝이에요. 말차 마실 때 보통. 그래서 그거를 갠 거를 이제 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이제 뭐 말차 라떼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걔는 그것만 딱 마신다. 말차 개는 거, 그 가루 개는 거만 쓴다. 뭐 따로 주전자 같은 거 안 써요. 그러고 뭐 차시 이런 게 있는데 차를 주전자에 넣을 때 보통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손으로 넣어도 되지만 손으로 넣으면 간지가 안 나잖아요. 종이를 조금 이렇게 구부리면은 안에가 좀 온폭 파여가지고 약간 꼴깔콘 같이 그러니까 다관에 차가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 보통 종이는 안 하고 뭐 나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금속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올려놓고 차 뭐 외관도 좀 구경도 좀 하고 그걸 싹 이렇게 그 차시 같은 나뭇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건데 그걸 살살 긁어서 다관 안에 예쁘게 이렇게 넣는 거죠. 그게 차시차하 이렇게 세트로 차시차하 네 그렇게 불러요. 네,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 있으면 간지인데 없어도 마실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 없어도 된다. 저도 안 씁니다. 네. 차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뭐 도구가 있거나 없거나 차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마실 수 있는데 차를 맛있게 우리는 또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차를 우릴 때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온도? 온도. 물 온도. 물의 온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 오 맞아요. 시간. 또 하나.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차의 양. 가격? 양. 차의 가격은 아주 중요하죠. 차 가격 중요합니다. 차의 양. 네, 차의 양. 네네. 예를 들어서 뭐 200ml짜리 주전자인데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차가 이제 너무 떫어지거나 뭐 맛이 없겠죠. 적당한 잘 어울리는 어떤 조합의 양을 뭐든 다 적당한 게 제일 맛있어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래서 차를 우릴 때 중요한 건 차의 양, 아까 말했던 물의 온도, 그리고 우리는 시간. 커피랑은 또 이게 되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커피는 피 가루를 물이 그냥 통과를 해요. 그죠. 근데 차는 함께 있어야 돼요. 물과 물과 차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커피와 차에 우리는데 가장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보면은 드리퍼가 이렇게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 드립백 같은 것도 다 통과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차는 티백 우려지게 하는.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차에게는 필요하다. 추천해놓은 온도가 있어요. 차를 우릴 때 가장 맛있게 우려지는 예를 들면 백차나 녹차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가공이나 오래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온도로 우리면은 이 맛과 향미가 많이 없어져요. 이 미묘한 향기들이 거칠어지는 느낌. 그래서 백차나 녹차 우릴 때는 좀 낮은 온도, 한 70에서 80도 정도의 물로 우려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녹차 같은 거 마실 때 그냥 뭐 티백 같은 것도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티백은 보통 좀 저렴하게 나오거나 편리하게 나온 거여서 약간 라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우러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차갑게도 잘 우러나는 차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티백 같은 데 광고 선전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정성껏 먹을 건 굳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편하게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만약 내가 선물 받은 뭐 좀 좋아 보이는 뭐 녹차가 있다. 뭐 그러면은 그럴 때 집에서 뭐 우려 먹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전기포트에 100도씩 끓여가지고 이제 녹차에 딱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먹던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맛이 왜 이러지? 이렇게 떨지?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사왔는데 집에서 먹었을 때 맛이 다르다. 그러면 보통 물의 온도 때문일 수 있다. 물의 온도를 좀 낮춰보거나 좀 더 높여보거나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집에 있는 전기포트는 그 온도가 써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요즘 있죠. 그런 거 많죠. 근데 커피도 내릴 때 100도씨로 추천하지 않고 보통 90도 정도 전후의 물로 커피를 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 우릴 때도 거의 90도 정도의 온도가 좋고 근데 흑차라든지 보이차, 오래된 차는 그냥 팔팔팔 끓는 물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차 그 포장지에 보면은 그것도 네. 레시피가 써 있어요. 뭐 몇 그램에 물 얼마에 뭐 우리는 시간 얼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따라가 보되 또 들었는지 내 생각에는 잘 헷갈릴 정도로 네. 했는데 그 우리가 홍차를 이제 그 영국식 홍차 뭐 네. 어쨌든 가양 홍차 이런 걸 많이 이제 먹는데 물의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유럽은 차를 우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물은 그렇게까지 우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보통 홍차 같은 거 3분 우리래요. 네. 그래서 저도 3분 우리면 너무 진하고 너무 떨궈지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 네. 한 그거의 반 정도부터 해서 조절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맛을 찾아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맛이 이것보다 또 맛이 있을 것 같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네. 우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뭐 타이머 같은 건 쓰진 않고 그냥 핸드폰 타이머 맞춰가지고 물 따르고 그 타이머 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따뜻한 물에 우려야지 얘네가 잘 우려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따뜻한 것도 좋지만 너무 시원한 걸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차갑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금냉법이라고 네. 따뜻하게 우려요. 네. 그다음에 바로 얼음물에 넣는 거. 얼음에 넣는 거. 그럼 얼음이 막 녹으면서 걔가 시원해집니다. 그걸 이제 금냉법이라고 하고요. 냉침법이 또 있어요. 얘는 그냥 정수의 온도, 정수물의 온도에서 그냥 찻잎을 때려 넣고 좀 오래 우립니다. 약간 콜드브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4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그냥 저는 페트병이나 어떤 그 보틀 텀블러 같은 데다가 물이랑 차랑 꽉 넣고 그냥 냉장고에 밤에 넣어놓고 아침에 마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냉침법. 근데 냉침법은 우려서 먹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전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 보리차 같은 거네요? 근데 보리차 보통 한번 끓여서 넣죠. 왜냐면 걔네는 좀 기본적으로 보리차도 아마 그냥 냉침을 해도 되는 애들도 있지만 걔는 아무래도 더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렇게 우려 나오는 성질이 더 많은 애들이 보통 그렇게 할 거고요. 냉침법으로 약간 추천하는 거는 백차나 녹차 같이 조금 걔네도 여리여리한 어떤 미묘한 맛이 있는 애들도 냉침법으로 마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얼그레이 같은 것도 뜨겁게 해서 금냉법으로도 여름에는 먹기도 하는데 그 얼그레이 같이 되게 그런 가양된 거 향이 입혀진 되게 화려한 친구들도 냉침으로 먹으면은 또 그 특유의 단맛이 훨씬 더 이렇게 풍부해져가지고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려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양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또 차를 또 둘러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그 서촌에 있는 호전다실 사장님이 그 네. 역사의 바탕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귀동냥한 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차가 사실 이 세계의 판도를 휘어잡았다. 차가? 실크로드 이전에 차마고도라고 차랑 말을 교환하는 무역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었고 그리고 아편 전쟁이 영국이 중국한테 아편을 팔았잖아요. 네. 그때 영국은 아편을 줬고 중국에 도자기와 차를 가져왔어요. 근데 중국이 더 이상 이걸 안 주니까 네. 아편을 이제 판 거죠. 그래서 그런 아편 전쟁도 사실 차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한 거는 중국에서 먹던 차들을 자기 식민 지배한 곳에서 재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에 있던 차나무들 인도에서 이제 차나무를 재배하니까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양을 했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설이에요 일단? 네. 영국 하면 되게 가양차, 뭐 얼그레이, 뭐 잉글리시 블랙버스트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다 가양차예요? 가양차예요. 그 저도 홍차 하면은 당연히 그런 영국식 가양차 그런 차들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홍차만 먹다가 나중에 중국 홍차, 대만 홍차 이런 블렌딩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홍차를 먹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차집 갔었을 때 중국 홍차나 대만 홍차 같은 게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달라요? 알던 차랑 되게 느낌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홍차의 느낌은 딱 네. 그런 잉글리시 블랙버스나 얼그레이 같은 네네.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중국 홍차, 대만 홍차 또 다른 어떤 퓨어하면서도 깊은 어떤 그런
묵직함이 좀 달라요. 물론 차마다 다 맛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럽 차들은 어쨌든 차를 가지고 오면서 가공을 어떤 향을 입히면서 가공을 한 거고 중국이나 대만은 오히려 그 차들에 좀 더 집중된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양은 영국이나 그런 데서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저는 차 내리고 차를 마신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물론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되게 소꿉장난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잔을 나눠주고 막 물도 끓여서 막 붓고 근데 그런 시간을 내 삶에서 내 스스로에게 주는 게 되게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힐링되는 순간이고 나한테 되게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네. 그리고 속도가 되게 뜨거운 물을 다루다 보니까 속도가 되게 천천히 조심조심해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유를 억지로 만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 바쁜 일상에서 여유를 찾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도 물론 즐길 수는 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냥 그런 인퓨저 뭐 티백이나 이런 걸로도 회사에서 많이 먹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나는 오늘 어떤 차를 먹고 싶지? 그런 내 기분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되게 삶에서 좋은 것 같아요. 요가를 할 때도 내 몸을 되게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먹고 싶은지 내 기분이 어떨지 아침에 차를 고를 때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사실 집중하는 어떤 계기들이 차를 마시면서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네,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감각들 그리고 차는 또 나눠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차를 내리고 그리고 또 여럿이서 같이 마셔야 혼자 마시면 뭐 예를 들어서 홍차 한번 우려 먹으면 혼자 카페인 또 막 올라가지고 한 종류밖에 못 먹거든요. 여럿이서 마시면 여러 종류를 또 마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차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시는 차는 함께 마셔야 더 맛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는 좋은 차일수록 꺼내놓고 나눠 마셔야지 나중에 좋은 차를 또 마실 수 있다. 좋은 차를 혼자 꽁 쳐놓고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차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혼자 막 껴먹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 맛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나누고 해야 저들도 맛있는 거가 있을 때 또 같이 나누고 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또 선순환이 또 되기 위해서 또 맛있는 차 저희 집에 오시면 많이 내려주시잖아요. 노려드리고요. 네. 아차차에서 이렇게 차 내리는 것들로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서 차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면 갑니다. 아니 진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입문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안내를 잘해주니까 네.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 불러줄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계속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워크숍도 했어요. 진짜? 네, 그런 오프라인에서 워크숍도 했고 제가 그 술 배울 때도 네. 술 워크숍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 정도인가 뭐랄까 제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 공부를 해서 30분 정도 떠들 수 있는 이제 정도다.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가서 떠드는 거예요. 차도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차 떠들 수 있었고 술도 그때는 조금 더 있어서 뭐 한 4회차로 뭐 떠들 수 있는 전문가인데 그 정도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거창하고 그 4시간 정도 떠들 수 있다. 차로는 1시간 정도 떠들 수 있다. 아차차 프로그램을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아차차. 뭐 DMZ를 와도 되고. 네. 팔로우 하시면 뭐 여기저기 갈 때 또 공지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차 내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소꿉놀이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아차차를 하는 이유도 차 내리고 싶어가지고 차 주구장창 마켓 같은 나가면 차 주구장창 내려요. 너무 재밌어. 힘든데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아차차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즐거운 것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피스트레인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가는데 가서 차 좀 마실게요. 뭐 오실 때마다 마셨잖아요 거기. 거기 뭐 올 때마다 뭐 차 맡겨놓은 것처럼 차 좀 주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지금까지 차 생활을 좀 도와드릴 수 있게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드렸고요. 앞으로 아차차도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네네. 네, 맛있는 차 있으면 저랑 나눠 먹어요. 아차차라고 치면 나오나요? 인스타에? 네, 인스타에 아차차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아차차라고 경주에 새로운 찻집이 생겼어요. 저는 아차차예요. 디자인이 좀 달라요. 저는 그냥 엄청 캐주 거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집 꼭 한번 제가 경주에 찻집 한번 조만간 가보려고 하고요. 여기는 아차차. 네, 저는 아차차 시옷 받침입니다. 저도 좀 유익함을 들고 오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저번에 술 얘기할 때, 그리고 이번에 차 얘기할 때 네. 유익하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익한 거 2개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저희 유익은. 아니 잠깐 재밌는 거 들고 오세요. 재밌는 거? 네, 알겠어요. 저번에 그 제주 갔던 얘기도 재밌었고. 아, 그렇죠. 좀 밖으로 좀 나가 보세요. 아니면 콘텐츠 얘기도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네. 진짜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김일두 씨 공연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참가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우희준 씨예요. 네. 이제 뮤지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연을 채널 199에서 한다고 하시길래 공연하시냐 했는데 그 공연 날에 김일두 씨도 오셔서 같이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김일두 씨 좋아하는데 라고 했더니 와서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우희준 씨 공연을 처음에 보고 두 번째로 김일두 씨 공연까지 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날 우희준 씨 공연을 보려고 들어간 순간부터 김일두 씨는 취해 계셨어요. 만취하셨어요. 만취. 그래서 약간 조금 꼬장을 부리시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래서 재밌었는데 우희준 씨 공연을 보는데 우희준 씨 공연 너무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뮤지션이고 진짜요? 원래는 베이시스트예요. 근데 간지다. 얼마 전에 정규를 내셨는데 베이스 연주자인데 곡을 써서 낸 거죠. 그래서 그 무대가 베이스 어쿠스틱으로 연주하면서 노래하시는 솔로 셋으로 공연을 하셨어요. 너무 그 모습이 특별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음악도 너무 좋고 베이스 연주는 그냥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김일두 씨가 만취한 상태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네. 올라가셔서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채널 1969 13주년 기념이었고 김일두 씨가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옛날 채널 1969 그 관계자들과의 어떤 썰 얘기, 그런 걸 꺼내시면서 오늘은 제가 말 많이 하겠다. 노래 안 한다. 만남주였네. 실제로 노래를 3곡 하셨나? 별로 안 하셨어요. 근데 네. 말씀을 많이 취한 아저씨가 사실 무대에서 그 웃겼어요. 그 어디 지하철에서 보면 다들 눈살 찌푸렸을 상황인데 무대에 있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멋있었죠. 그래서 올라오셔서 갑자기 그 전에 공연하셨던 우희준 씨한테 우희준 씨는 굉장히 어리거든요, 나이가. 김일두 씨는 나이가 좀 차셨고 활동 네. 그 경력이 훨씬 더 있으시고 그래서 뭐 우희준 씨 희준이 맞냐고 이름 희준이 뭐 오늘 채널 19 왔으니까 여기서 친구 많이 만들라고. 친구 많이 만들고 음악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내가 해봤는데 돈 안 된다. 여기서 친구 많이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걸 네. 했단 말을 또 하시고 했단 말을 또 하시고 눈살 자칫하면 저 눈살 찌푸리는 건데. 근데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작업을 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분들도 좀 많이 만나고 싶고 네. 제가 혼자 작업을 이렇게 골방에 박혀서 혼자 작업을 하는데 세상에 보이기 위한 준비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김일두 씨의 그 취한 모습을 보고 그 말들을 보고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누굴 만나야겠다. 만나고 뭐 작업 얘기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친해지고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저한테 해주는 조언 같았어요. 우희준 씨한테 했지만 친구 많이 만드세요. 아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좀 그러니까요. 들고 와야겠다. 일단 하루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요? 그냥 하루 그냥 나가요. 나가서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이야기 수집하러 나는 오늘 수집가야 이런 느낌으로. 네. 더 해봐요. 그냥 가봐요 어디든. 그런 식으로. 끝이에요. 그게? 하루 종일 오늘은 오늘 수집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채집하는 것처럼. 뭐라도 뭘 한다. 그냥 어디 뭐 낯선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그냥 걷는다든지 안 가본 데 가본다든지 그런 느낌. 여행하는 느낌으로다가. 좋아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었나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 날씨 좋고 딱 한참 베를린을 딱 돌아와가지고 네. 여행자의 그게 막 빵빵했을 때 네. 굳이 공원 가서 책을 읽는다.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 경의선수길 홍대에서 신촌 가는 그쪽에서 제가 그 철길에서 네. 계단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뭐 이성분이? 남자분이었어요. 네. 아저씨였어요. 네. 네, 그거 빼면은 재밌는 그래서 혹시 서울에 다른 철길을 이런 길 아시냐고. 그 제 머릿속에 한 3군데가 파바박 떠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뭐 얘기를 막 해드렸어요. 네. 근데 역시 자기가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막 그러면서 그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저는 막 뭐 그런 그림 얘기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제가 제 노래 홍보했죠. 거의 뭐 아티스트의 만남이었어요. 마팔했어요, 마팔? 마팔은 안 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어떤 여행지에서 있을 것 같은 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가본 데도 좀 가보시고 그래야겠어요. 그런 거 재밌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새로운 카페 가서 아저씨랑도 새로운 사장님하고도 얘기 그냥 그러니까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겠다. 제가 생각보다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조금 좀 딱딱해지네 내가. 격식을 차리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좀 내려놓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다. 좀 편하게 사람 만나고 어디 나가고. 빨리 친구 많이 만들어서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같이 차 마시러 오세요. 좋아요. 차 마시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초반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댓글 단 거 봤어요 혹시? 뭐 달렸어요? 그 애플 팟캐스트에 네. 혹시 뭐 드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우리 뭐 먹을 때구나. 네네. 네. 고구마였죠? 고구마였습니다. 호박 고구마였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하작가가 또 재밌는 얘기로 기대요. 알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